퇴근이 늦어진 어느 날 저녁, 저녁거리를 사러 마트에 들렀다. 하지만 이미 폐점 시간이 가까워진 탓에 마땅히 먹을 만한 게 없었고 난 피곤에 찌들어서 그저 멍하니 서성이고 있었다. 장바구니를 축 늘어뜨린 채 이런저런 상품들을 훑어보며 별다른 목적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았다. 느낌 있고 어린아이가 내 손을 잡은 것 같았는데 갑작스러운 일이라 좀 놀라긴 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유치원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있었고 난 웃음 띤 얼굴로 말을 걸었다. 꼬마야, 착각했구나.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부모님은 어디 계셔? 그러자 아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올려다봤다. 에? 에? 나 아빠 아닌데. 에? 아빠 아니야? 아빠 아니야.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그 아이가 귀여웠던 나는 괜히 장난을 쳤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 괴상한 억양으로 말을 걸기도 했는데 그때 웬 여자가 나타나서 아이 손을 잡고 있는 내 팔을 턱 하고 붙잡았다. 저기요. 그 여자가 아이의 엄마라고 생각한 나는 혹시 수상한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 이런저런 변명거리를 생각해냈다. 멀리서 보면 유괴범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런 냉정하고 단호한 여자의 말에 당황한 나는 아이를 두둔하고 나섰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어울려서 장난을 쳤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세요. 너 이제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랑 분명히 약속했지? 이게 그렇게 화낼 일인가 싶었지만 집집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아이는 양손으로 내 손을 꼭 잡은 채 계속 흔들고 있었고 난 그런 녀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에이, 그런 거 몰라. 내가 다른 변명거리를 생각하는 동안 아이는 내 손을 놓고 도망쳐버렸고 반사적으로 녀석을 쫓아가려던 순간 갑자기 주변 소음이 한순간에 밀려왔다.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두 사람과 그러고 있는 동안 노이즈 캔슬링이라도 된 것처럼 주변 소음이 전혀 안 들렸던 것이다. 난 분명히 아이를 계속 보고 있었고 녀석이 뛰쳐나간 방향도 계속 보고 있었기에 바로 쫓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도 꼬마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에 당황해서 멍하니 있는데 아까 나타난 그 여성이 여태 붙잡고 있던 내 팔을 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르는 사람 멋대로 따라가면 위험해요. 네? 그러더니 그녀도 이내 어디론가 가버렸다. 나중에 계산대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쳤지만 그 옆에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쿄의 어느 주택가에 살았다. 근처에는 전철 선로가 있었는데 가장 가까운 역에서 하행 방면 기준으로 두 번째 위치한 건널목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곳에선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났다. 열리지 않는 건널목도 아닌데 내가 철이 들 때까지 거기서 몇 명이고 사람이 죽어나갔던 것이다. 어떤 때는 근방에 사는 아주 건강하고 부자인 할머니가 건널목 가운데서 정주하고 앉아있다가 전철에 치인 적도 있었다. 또 어떤 날은 눈에 자주 띄던 노숙자 아저씨, 또 다른 날은 젊은 형.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의 형이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그 어린 나이에 건널목 사고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사고 당시 형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슬렁어슬렁 선로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이다. 형이 잠시 어리둥절하는 사이 전철이 와버렸다고 한다. 근처에 다른 목격자들도 있었고 딱히 어떤 사건이 될 만한 요소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고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 너무도 충격적인 사고였던 탓에 그 친구와 가족 단위로 각별히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였다. 안타까운 사고 이후로 친구의 아버지도 일찍 세상을 떠났고 친구는 어머니와 함께 정반대 방향에 있는 그 동네로 이사를 갔다. 몇 개월 뒤, 이번에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그 건널목을 지날 때였다. 갑자기 자전거에 못이라도 박힌 듯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자물쇠가 잠긴 것처럼 돌아가질 않는 것이다. 억지로 힘을 주어 밟으니 이번에는 선로 틈새에 타이어가 꽉 끼어서 빠지지가 않았다. 그 사이 건널목 바가 서서히 내려오며 경고음이 울렸다. 이러다 죽겠다 싶었지만 이내 몸까지 굳어버렸는데 머리론 움직여야 한다며 미친 듯이 되뇌었지만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주변을 지나가던 대학생쯤 돼 보이는 남자가 자전거를 들어올리더니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이제 됐으니까 뛰어. 그분이 없었다면 나도 아마 죽었겠지. 그 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가족도 동네를 떠났다. 지금도 사망사고가 이어지는진 알 수가 없지만 문제의 건널목은 아직도 변함없이 그곳에 남아있는 것 같다. 대략 30년 전 필름 카메라를 사용했던 그 시절의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스님인데 어느 날 30대 남자로부터 사진 위령 의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는데 등산이 취미라고 했다더군요. 스님은 조상을 추모하고 공경하는 것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영혼이나 영능력, 귀신 같은 것은 내심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의 특성상 스님은 가끔 사진 위령 의뢰를 받고는 했습니다. 그때까지 받아본 이른바 심령 사진들은 절묘한 각도로 찍힌 풍경이나 유리에 비친 사람 얼굴을 귀신으로 착각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스님은 의뢰인들에게 이런 부분을 설명하며 마음가짐이나 기분 다스림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설파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의뢰한 사진도 비슷한 경우라 생각했습니다. 문제의 사진은 의뢰인이 가운데에 서 있고 그 주변으로 일행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너댓 명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나 흔히들 찍는 단체 기념사진처럼 보였죠. 스님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위령을 하기 전에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사진에 어느 부분이 신경 쓰여서 의뢰하신 건가요? 그러면서 스님은 속으로 풍경 어딘가에 사람 그림자가 보인다건 하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의뢰인은 고심하며 되물었습니다. 스님, 사진에서 뭔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처음 봤을 때 위화감이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스님도 그 사진을 봤을 때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거는 등산 동료들과 찍은 기념사진 아닙니까? 그러자 의뢰인이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게 보이는군요. 그 대답이 신경 쓰였던 스님은 사진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을 중심으로 등산 동료들이 서서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 같은 거였는데
다시 보니 오히려 알 수 없는 위화감이 더욱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게 아닌가요? 다 같이 찍은 기념사진으로 보입니다만. 그러자 의뢰인은 더욱 우울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진 셀프 타이머로 저 혼자 찍은 겁니다. 예? 스님은 이 사람이 지금 농담하는 건가 싶어서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 위화감의 정체를 알아챘죠. 의뢰인은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는데 그 옆에 동료들의 표정은 너무나도 어둡고 침울했습니다. 무엇보다 맑은 날씨에 찍힌 사진인데도 의뢰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림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으니까 아마 2000년 무렵의 이야기일 거야. 당시 나는 형과 함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따라 가족여행을 떠났어. 우리는 S현에 있는 H호수 근처에 낡은 호텔에 묵게 되었지. 숙소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 이불을 깔고 다 같이 잠을 자는 일본식의 방이었는데 난 이불 위에서 형이랑 베개 싸움을 하며 놀다가 밤 9시쯤 잠을 청했어. 얼마나 지났을까. 무심코 눈을 떠보니 눈앞에 천장이 보였는데 그곳에 하얗고 희미한 것이 눈에 띄었어. 대략 1m 정도 되는 타원형의 무언가가 떠있는 것 같았는데 그 주변에 비상등 같은 작은 전등이 있었던 게 생각나서 아, 전등인가 보구나 하고 다시 잠을 청했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 가족들 모두 벌써 일어나 있었는데 어쩐지 다들 분위기가 축 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아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빠가 한밤중에 눈을 떴는데 네 위로 사람이 떠다니더라. 그리고 어머니는 같은 위치에서 목을 맨 사람 그림자를 봤다고 하는 거야. 조부모님과 형은 딱히 뭔가를 목격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 답답한 느낌에 잠이 깨서 영 피곤한 기색이었어. 다들 하얗게 질린 얼굴로 침묵할 뿐 방 안에는 무거운 공기만이 흐르고 있었지. 내가 잠자던 자리 쪽 주변 천장에는 비상등과 두꺼운 대들보가 있었는데 대들보를 자세히 보니 놀랍게도 끈을 맨 것 같은 달아지고 깎인 흔적이 있었어. 방을 어둡게 하고 비상등을 켜봤지만 천장 부근은 어슴풀에 밝을 뿐 다른 형체로 보이지가 않았고 나와 부모님이 본 것이 비상등 불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기분이 아주 나빠졌지. 우리 가족은 서둘러 방에서 나와버렸어. 그날 우리가 뭘 본 건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가족 모두가 창백한 얼굴을 하고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상황 자체가 어린 시절의 나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웠던 그런 기억이 나네.